저는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일거리가 없다 보니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는 써주더라고요. 그래 아파트 경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깐 지금 그것도 70세가 넘으니까 안 써줘요. 지가 76세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데 그냥 과세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과세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받아주지요. 그래 하다못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술을 배우게 돼서 막걸리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웬만하면 아침 한 끼를 갖다가 막걸리로 때우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고 같이 있으면 자꾸 쌈만 되고 그래서 하도 마누라한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선 내가 수법을 한번 썼어요. 마누라가 어디 나간 사이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술판을 벌렸어요. 그러고서는 치우지 않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간 사이에 마누라가 왔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나한테 죽기 살기로 덤비고 하는데 그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럼 나를 죽여달라. 그랬더니 아휴, 내가 어떻게 죽여? 술 마신 다음에 술에다 극약을 타서 날 먹이면 되잖아. 그럼 당신이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왜 날 범인으로 만들어? 그냥 물에 빠져 죽지.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거 어떡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친구들하고 나갈 것 같으면 술 대접을 받고 일하는데 나는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집에 데려와서 술 사다 먹는 게 돈이 덜 들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나한테 아주 독살스럽게 하길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전 같으면 젊었을 때는 주먹이라도 올라가고 그러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골탕을 먹여주는 방법이 생겼어요. 바로 화분을 갖다가 그냥 큰 화분을 갖다가 텔레비 앞에다가 냅다 패대기를 치고선 난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고서는 얼마 지나니 어휴 어디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어서 공원에 슬슬 바람이나 쐬고선 마음을 삭히다가 또 술 한 병 사다가 혼자 꿀떡꿀떡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고서는 마누라가 잘 때쯤에서 집에 들어가니깐 아주 깨끗하게 치워놨지 뭐예요. 아 이것도 한번 승질 내볼만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곰곰이 생각해보니깐 이제 이럴수록에 마누라 비율을 더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지내는데 이 어르신은 결혼 생활을 45년 했다고 합니다. 45년을 살면서도 부인 마음을 모르는 것은 부인 문제가 아니고 이 어르신의 문제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극성이신 분들도 있고 남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는 밥은 부인이 하고 방청소도 부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 남자가 돈 벌어올 때는 밥 해와라, 신문 가져와라, 창문 열어라, 재떨이 가져와라 이런 것을 아니 곱지만 해주죠. 왜? 돈을 벌어오니깐 그동안 참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정년 퇴직하고 돈도 안 벌고 놀면서도 재떨이 가져오니라, 술 받아오니라, 안주 차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참았던 것이니 전에 참았던 것이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니는 손도 없나 발도 없나 그냥 갖다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참았다가 나오는 말이니 말이 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분이 많이 참았었구나 생각하고 밥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커피도 달라고 하지 말고 술도 달라 하지 말고 안주도 달라 하지 말고 예전과 정반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배우자가 이게 미쳤나? 평소에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죽을 때가 다 돼가나? 하면서 독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독하게 말을 하더라도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직장 다니고 하면서 진짜 내가 가정을 제대로 안 돌봤다. 당신 생각을 못했다. 내가 상담을 받아보니깐 당신이 성질을 내는 게 다 내 잘못인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밥도 연습해보고 청소도 연습해보고 곱게 말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술도 직접 갖다 먹고 안주도 직접 갖다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성질 낼 때는 나도 좀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아직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원수같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여보. 그래서 내가 연습하는 거니깐 내가 밥이 좀 서툴더라도 먹어주고 청소가 서툴더라도 당신이 다시 하더라도 좀 봐줘라.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 마누라가 많이 참았구나. 항상 배우자가 성질내면 말을 따라가지 말고 아이고 당신 많이 참았구나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길. 또한 성질을 낸다는 것은 아직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어르신의 은퇴 후의 가정사를 들어봤는데요. 참으로 은퇴 후 노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남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퇴 후 노후에 꼭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꼭 해야 되는 행동. 1위. 아내를 지역사회에 대선배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 예전 직장에서는 자신이 최고 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한낱 초년생에 불과하다. 무려 30년 이상 지역사회의 조직원으로 생활해온 아내를 선배로 모시고 일상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넘겨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위. 지역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정년퇴직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바람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령자들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적극성이다. 3위. 은퇴 이전의 지역 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인턴십이라는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는가. 지역 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은퇴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미리 안면을 터놓거나 지역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의 인턴 기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를 프리 데뷔라고 부르는데 보통 퇴직 10년 전부터 시작하길 권한다. 4위. 지역사회 활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자. 적잖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기호나 취향과 상관없이 지역 봉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주민들과 융화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보겠다는 조바심이 발동해서다. 하지만 단순한 의무감만으로 지역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주민들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긴 호흡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역 사회에 합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위는 은퇴 신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길 권한다. 지역에는 이미 주민 모임이나 동호회 등 견고한 기존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가입해서 곧바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위에 반감을 사기 쉽다. 그럴 바엔 아예 갓 은퇴한 신참들만 모여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입 회원을 끌어모아야 하는 수고가 따르겠지만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면 지역 사회에 좀 더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다.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위. 상대방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 늘 시간에 쫓기며 살던 퇴직자들에게는 특히 중년 여성, 속칭 아줌마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수다가 시시껄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년 여성의 신변잡기 같은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중간에 말을 끊고 싶은 강한 유혹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참고 무조건 끝까지 경청해 주도록 하자. 2위.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론을 펼쳐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남의 의견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상대와 다른 의견을 내놓더라도 아주 부드러운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게 아니고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가 정답이다. 3위. 대화할 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는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과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내는 등의 결과보다는 남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적 중시와 효율적인 일 처리가 몸에 밴 기업이나 단체의 고위 관리직 출신은 이런 면에서 특히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자신의 현역 시절 무용담만 늘어놓다가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4위, 명령조의 발언은 금기 사항이다. 특히 여성을 회사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는 식의 어투로 대하면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 지역 사회에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평등 사회인 셈이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집착할수록 지역 주민들과 거리가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마지막 5위는 가능하면 대화 주제로 정치나 경제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는 식사 때나 술자리에서 자연스레 사회 이슈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상대라면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된 정치, 종교 등 사회적 이슈를 대화 주제로 삼는 것은 금물이다. 그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신변잡기 얘기가 공감대 형성에 용이하고 친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이 말을 꺼내 정치나 경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때도 잘난 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 분야에 후회하는 것들. 1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2위,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 간식을 자제할 걸. 6위,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 담배를 끊을 걸. 8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걸. 건강 분야 후회마급 1위는 뜻밖에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이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된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치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크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은 치아는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 돈과 생활 분야에 후회하는 것들. 1위,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 가고 싶은 곳을 자주 여행할 걸. 4위,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 다양한 분야의 일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 개인 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것 물건들을 정리해 둘 걸. 9위,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 둘 걸. 10위,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 걸. 1위에 저축은 예상한 결과지만 생활 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경험자만이 해줄 수 있는 귀중한 노후 생활의 팁이다. 일과 인간관계 분야에 후회하는 것들. 1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걸.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여행을 많이 할 거리라는 후회를 꼽았다.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좀 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퇴직 후에 활용할 자격증을 따둘 걸 등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많은 친구를 사귀어 둘 걸과 같은 응답이 순위 안에 든 것을 보면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 일에 매몰되어 소홀히 한 것들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남은 건 그저 그런 체력. 좁디 좁은 인간관계, 서먹서먹한 가족, 그리고 간당간당한 노후 자금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멋지게 나이 들고 살맛나게 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